72세 김영자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섭니다. 장바구니 하나 들고 천천히 걸어서 동네 시장으로 갑니다. 겉보기엔 그냥 장 보러 가는 평범한 분이시죠. 근데 아세요? 이 여자분, 3년 전까지만 해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커튼을 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딸이 울면서 엄마 이러다 죽어요 했지만 김영자 씨는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매일 아침 웃으면서 시장에 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만날 네 분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창한 취미도 없고 대단한 계획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이 사람들 모두 과거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집 밖 못 나갔던 사람,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었던 사람, 50년을 남 눈치 보며 살았던 사람, 술에 빠져 방황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매일 웃습니다. 거창한 변화 없이 그냥 작은 일상으로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일 수 있다는 걸요. 먼저 김영자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3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저녁 숨을 거뒀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했어요. 같이 저녁 먹고 TV 보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 내내 실감이 안 났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김영자 씨는 무너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앉았던 소파, 남편이 쓰던 컵, 남편 옷이 걸린 옷장, 모든 게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현관문 열리면 여보 왔어? 하고 나올 것 같고 저녁 때 되면 밥상 차려야 할 것 같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옆에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없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김영자 씨는 커튼을 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게 싫었습니다.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게 죽도록 싫었습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게 화가 났습니다. 딸이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김영자 씨는 응, 아니, 귀찮다는 듯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집에 찾아와도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방은 어질러져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죽어요. 제발 일어나요. 김영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 힘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딸은 김영자 씨를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씻겼습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밖에 나가요. 딱 한 번만. 시장만 갔다 와요. 김영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밖에 왜 나가? 가기 싫어. 나 괜찮아.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요. 엄마, 제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나가줘요, 엄마. 딸이 우는 모습을 보고 김영자 씨는 마지못해 따라 나갔습니다. 시장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목소리가 컸고 과일 냄새, 생선 냄새,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어지러웠습니다. 나 집에 갈래. 하지만 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김영자 씨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영자 씨? 오랜만이네. 어디 아팠어요?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잖아. 김영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기억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사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오늘 들어온 거 진짜 달아요. 서비스예요. 하나 맛보세요. 김영자 씨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그 마음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내일 또 나갈까? 딸은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엄마. 매일 나가요. 활력도 생기고 너무 좋을 거예요. 그 이후로 김영자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딸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그 다음엔 혼자 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은 뭐 사갈 거예요? 이거 신선해요. 가져가세요.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런 말들이 김영자 씨에게 힘이 됐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중요했습니다. 집에만 있을 땐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는데 시장에 나가니까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시장에 갑니다. 꼭 뭘 사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좋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며 수다 떨고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렇게 1시간쯤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산 것들을 정리하고 간단히 요리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게 그녀의 하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김영자 씨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시장 가는 게 제 약이에요. 우울증 약보다 나아요. 두 번째는 69세 한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안 하고 결근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회사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갈 생각, 저녁에 집에 와서도 내일 회사 일 생각, 주말에도 회사 걱정.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날 회사 나올 때 울었어요. 40년을 다녔는데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싶으니까 허무하더라고요. 동료들이 수고했어요 하고 박수 쳐줬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퇴직 후 한만수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이제 늦잠 자도 되는구나.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하지만 2주째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시간만 보내도 되는 건가? 한 달이 지나자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회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늙어가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한만수 씨는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근데 재미없었습니다. 다들 떠들썩하게 수다 떠는데 그는 말을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구장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실력이 없어서 맨날 졌습니다. 지는 게 싫었습니다. 독서 모임도 가봤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했어요.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뭐였나, 그런 생각들이요. 어느 날 한만수 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나간 거였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냥 잠깐 쉬려고 앉은 건데 앉아 있으니까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아이 손잡고 가는 엄마, 자전거 타는 청년. 다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만수 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걸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뭘 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구나. 그날 이후 한만수 씨는 매일 그 벤치에 갑니다. 아침 10시쯤 커피 한 잔 들고 나가서 벤치에 앉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앉아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하늘 보고 나무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시간 낭비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낭비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요. 명상 같은 거예요. 마음이 편해져요. 가끔 옆에 누가 앉으면 인사를 나눕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면 귀엽네요 하고 웃습니다. 아이가 뛰어가면 조심해요 하고 말합니다. 그런 작은 교류가 한만수 씨를 세상과 연결시켜 줍니다. 40년 회사 다닐 땐 너무 바빴어요. 빨리빨리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천천히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하루가 지나가는 걸 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제 노년의 행복이에요. 한만수 씨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뭘 해야 가치 있는 사람인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걸 이 벤치에서 배웠어요. 세 번째는 74세 이순희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50년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맛이 까다로우셨어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으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만들어야 했죠. 국이 싱겁다 짜다. 고기가 질기다. 생선이 비리다. 맨날 뭐가 문제였어요. 이순희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실 것만 중요했습니다. 제 입맛은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만 만들었어요. 나는 그냥 남은 거 먹으면 됐어요.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습니다. 심지어 라면도 못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라면을 싫어하셨어요.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하시면서 라면을 집에 두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이제 뭐 하며 살지? 누굴 위해 밥을 차리지?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상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20년 만에 먹는 라면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데
왜 못 먹고 살았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 이순희 씨는 자기 입맛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으면 계란 후라이, 김치만 먹고 싶으면 김치만.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충 먹어도 되나? 근데 괜찮더라고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이순희 씨는 이제 아침을 거르기도 합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어요.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에 밥 한 공기면 충분해요. 김치랑 계란 후라이면 그게 제일 맛있어요. 저녁도 복잡하게 안 합니다. 국 하나, 반찬 하나 그걸로 끝이에요. 설거지도 금방 돼요. 가끔 딸이 걱정합니다. 엄마, 그렇게 대충 먹으면 건강 안 좋아져요. 하지만 이순희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걱정 마. 엄마 건강해. 오히려 스트레스 없으니까 더 건강한 것 같아. 실제로 그녀는 건강합니다. 예전엔 밥상 차리느라 스트레스였어요. 오늘 뭐 해 먹지? 반찬이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되니까요. 이순희 씨에게 혼밥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 먹으니까 편해요. 내 속도로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그게 좋아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입맛대로 먹어요.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네 번째는 70세 박기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투병 기간 2년 그 시간 동안 박기수 씨는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병원 다니고 약 챙기고 밥 해주고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치르고 나서 무너졌어요. 2년 동안 아내 간호하느라 제 건강은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기분이었어요. 박기수 씨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잊으려고 아픔을 잊으려고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저녁에만 마셨는데 나중엔 낮에도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술 생각이 났습니다. 술 마시면 잠깐은 잊혀지더라고요. 아내 생각도 외로움도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깨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마셨어요.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술 좀 줄이세요. 건강 나빠져요. 하지만 박기수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끄고 살아. 자식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기수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나빴고 혈압이 높았고 당뇨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술 끊으셔야 해요. 운동도 하시고요. 안 그러면 몇 년 못 가요. 박기수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내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막상 의사가 몇 년 못 간다 하니까 무서웠어요. 아직 죽기는 싫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박기수 씨는 술병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절대 술 안 마신다. 난 오늘부터 술 끊는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밤에 잠이 안 왔고 자꾸 술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죽기 싫으니까 참았어요. 술을 끊고 나니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특히 길었습니다. 예전엔 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할 게 없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었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니 답답했습니다. 산책이라도 해볼까? 박기수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답답한 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박기수 씨는 매일 저녁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코스로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30분쯤 걸립니다. 처음엔 습관이 안 됐어요. 귀찮았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나갔어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6시 되면 자동으로 신발 신고 나가요. 산책하면서 박기수 씨는 많은 것을 봅니다. 저녁 노을, 가로등 켜지는 거, 저녁 먹으러 가는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술 마실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맨정신으로 걸으니까 모든 게 보였어요. 하늘도 예쁘고 사람들 얼굴도 보이고요. 걷다 보면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녁 산책이에요? 네, 매일 이 시간에 걸어요. 짧은 대화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박기수 씨는 이제 술을 안 마십니다. 3년째 끊었습니다. 술 생각 안 나요. 산책하면서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술보다 산책이 나아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이 됐고 혈압도 내려갔고 몸무게도 줄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뭘 하셨어요? 해서 그냥 매일 걸었어요 했더니 그게 최고예요 하더라고요. 박기수 씨에게 저녁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구한 루틴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걸어요. 지루할 것 같죠? 근데 안 지루해요. 오히려 그게 좋아요. 예측 가능한 하루가 평화로워요.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반복이 필요했어요. 그 반복이 저를 구했어요. 그는 이제 자식들과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애들이 좋아해요. 아버지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면서요. 손주들도 놀러와요. 예전엔 술 냄새 나서 가까이 안 왔는데 이제는 와서 안겨요. 그게 제일 좋아요. 박기수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은 저녁 산책으로 바뀌었어요. 거창한 변화 아니에요. 그냥 매일 30분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술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특별한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평범한 이야기였나요?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시장 가는 것, 벤치에 앉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저녁 산책하는 것.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물으신다면 맞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인생을 바꾼 일이에요.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준 일,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일, 자유를 느끼게 해준 일, 건강을 되찾게 해준 일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는 자꾸 거창한 것을 찾습니다. 노년에 뭔가 특별한 취미를 가져야 해,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매일 시장에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저녁 산책하는 것도 충분히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거창한 걸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걸 매일 하는 게 더 강력합니다. 김영자 씨는 매일 시장에 갑니다. 한만수 씨는 매일 벤치에 앉습니다. 이순희 씨는 매일 자기 입맛대로 밥을 먹습니다. 박기수 씨는 매일 산책을 합니다. 매일 매일 매일. 그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고 삶이 행복이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게 외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라서 오히려 이런 작은 일상이 가능합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매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맞춰야 하잖아요. 시장 갈 때도 어디 가요?
물어봐야 하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뭐 하세요? 할 수 있고 혼자 간단히 먹으면 그렇게 대충 먹으면 어떡해요? 할 수 있고 산책하려면 나도 같이 갈까요? 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자유롭진 않아요. 혼자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아무 설명 없이 할 수 있어요. 그게 혼자 사는 노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셨나요? 힘들었나요? 외로웠나요? 우울했나요? 술에 빠졌었나요? 누군가를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었나요?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창한 목표 세우지 마세요. 올해는 등산 100번 하겠다, 책 50권 읽겠다, 외국어 배우겠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작은 거 하나만 정하세요. 매일 아침 밖에 나가기, 매일 같은 시간에 벤치에 앉기, 매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기, 매일 저녁 산책하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힘들면 그만두고 괜찮으면 한 달 해보세요. 한 달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져요. 그렇게 석 달, 6개월, 1년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뭘까? 꼭 네 분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만의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노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혼자여도 아니 혼자라서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작은 일상이 여러분을 구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노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노년의 지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진짜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비참하게 구걸과 고생의 연속인 노년을 보내게 되고 이 5가지를 아시게 되면 당당한 노후를 즐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얼른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셔서 적어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근육입니다. 노후에 가장 비참한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돈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혼자 못 가시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지 않을까요? 자존심의 상처도 입고요. 내가 내 몸 하나를 못 움직이게 되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인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야 자식이 부모를 위해 도와주겠지만 이게 1년, 2년 지나면 김병에 효자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완전 지옥이 되는 겁니다. 78세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수 씨는 1년 전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기어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영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는 병원에서 대퇴부 뼈에 금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날 대퇴부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는 3개월 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다 손실된 다리를 위해 열심히 운동해야만 했어요. 6개월간 그는 허벅지 근육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의자를 잡고 스쿼트도 했습니다. 첫날은 3개밖에 못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 50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갑니다. 계단도 혼자 오릅니다. 아들한테 도움 청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혼자 화장실 못 가면 비참합니다. 기저귀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속상한 일일까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하지만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어도 혼자 걸을 수 있으면 당당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10년 동안 7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45cm 이상인 노인과 40cm 이하인 노인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큰 그룹은 10년 후에도 86%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허벅지 둘레가 작은 그룹은 54%만이 독립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46%는 요양시설에 가거나 자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런데 허벅지 근육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집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집니다. 넘어질까 봐요. 집 안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연구자들이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90세가 넘어도 매일 스쿼트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오키나와 전통 생활 방식이 좌식이라 하루에도 수십 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노인들은 90세가 넘어도 혼자 생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허벅지 근육. 노년의 자존심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서울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72세 김영수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겉으로 보면 부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합쳐서 1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15억이래요. 하지만 제 통장엔 18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100만 원 남습니다. 외식 한 번 하면 5만 원입니다. 병원 가면 10만 원 나갑니다. 여행? 꿈도 못 꿉니다. 적금을 깨야 하는데 그러면 원금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불안해서 못 씁니다. 15억짜리 집에 사는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깝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답답합니다. 집은 큰데 삶은 너무나도 여유가 없고 팍팍합니다. 재산은 많은데 하루하루가 조심스럽습니다. 반대로 72세 이순자 씨는 다릅니다. 순자 씨는 6억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매달 180만 원이 들어옵니다. 남편 국민연금 100만 원을 합치면 280만 원입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한 달에 280만 원이 들어와요. 확실하게요. 죽을 때까지요. 이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평일에 제주도 3박 4일 다녀왔어요. 60만 원 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음 달에 또 380만 원 들어오니까요. 문화센터도 등록했어요. 친구랑 외식도 가끔 해요. 순자 씨 부부는 집값은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삶은 더 풍요롭습니다. 왜일까요?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노년 2인 가구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월 평균 270만 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생활과 여가까지 누리려면 월 평균 3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노년의 삶의 질이 보장됩니다. 72세 조영자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억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3억으로 지방의 소형 상가를 샀습니다.
매달 월세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주택연금으로 150만 원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을 합치면 410만 원입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5억짜리 집에 살았지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지금은 2억짜리 집에 살지만 매달 여행 갑니다. 친구들한테 밥도 자주 삽니다. 손주 용돈도 넉넉하게 줍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오히려 삶은 여유로워졌습니다. 집값 10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여유 있는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현금 흐름. 이것은 노년의 삶의 질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시는 분들은 별표 해두세요. 세 번째는 혼자 노는 힘입니다. 혼자 못 놀면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추적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놀라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73세 한명숙 씨는 2년 전만 해도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면 불안했습니다. 언제 와? 하루에 5번씩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짜증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 거야? 숨이 막혀. 명숙 씨는 서운했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명수가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해. 명숙 씨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혼자 뭘 해? 외로운데. 하지만 시도해 봤습니다. 혼자 영화관에 갔습니다. 평일 낮 2시였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숙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명숙 씨도 영화를 봤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영화를 봤네. 외롭지 않았네.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혼자 영화 보는 게 완전히 편해졌습니다. 카페도 혼자 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2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명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도 안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뭐 해? 영화 보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짜증이 아니라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저녁에 같이 먹을까? 그래, 좋아. 명숙 씨는 말합니다. 제가 남편한테 덜 매달리니까 남편이 저한테 더 다가왔어요. 관계가 완전히 좋아졌어요. 이제는 혼자 1박 2일 여행도 가요. 남편 없이요. 남편도 좋아해요. 다녀와 재미있게 이렇게 말해요.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의미 깊은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매달리니까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니까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혼자 노는 힘. 고독을 자유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네 번째는 배움의 끈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노년은 빨리 굳습니다. 미국 러시 대학교 의료센터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52% 낮았습니다. 반대로 60세 이후 배움을 멈춘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왜일까요?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뇌가 젊어집니다. 76세 박경희 씨 이야기입니다. 경희 씨는 3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거의 못 썼습니다. 전화 받는 것과 문자 보내는 것만 겨우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제 사진 좀 찍어주세요. 경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찍어? 손주가 알려줬습니다. 경희 씨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안 찍혔습니다. 손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도 못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주에 패스트푸드점에 손주랑 갔습니다. 주문을 키오스크로 해야 했습니다. 경희 씨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손주가 대신 해줬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사람이 경희 씨를 봤습니다. 경희 씨는 그 눈빛을 느꼈습니다. 저 할머니 키오스크도 못하네.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러웠던 경희 씨는 집에 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이구나. 경희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배워야겠다. 다음 날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스마트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따라 하는데 경희 씨만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매일 30분씩요. 유튜브를 켜서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다시 따라했습니다. 10번 만에 됐습니다. 야, 이제 됐다. 기뻤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카톡을 쓸 수 있었습니다. 손주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찬아, 할머니야. 손주가 답장했습니다. 할머니 카톡 하시네요. 기뻤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 유튜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리 영상을 보고 따라 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 키오스크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습니다. 혼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하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았는지 날아갈 듯 했습니다. 경희 씨는 말합니다. 배움이 저를 살렸어요. 배우니까 세상이 넓어졌어요. 유튜브로 운동도 배우고 요리도 배워요. 손주랑 이야기도 잘 통해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것도 잘 아니까요.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랑 달라요.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일본의 와타나베 미키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90세입니다. 87세에 아이폰 앱 개발을 배웠습니다. 89세에 직접 만든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됐습니다.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와타나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배움의 끈과 열정. 늙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끼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은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오히려 다가오고 싶어집니다. 74세 김순희 씨는 2년 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순희 씨는 아들한테 기대가 컸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을 키웠으니까 아들도 나를 챙겨줄 거야. 하지만 아들은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었어요. 순희 씨는 서운했습니다. 명절 때 아들한테 말했어요. 진영아, 엄마한테 좀 더 자주 연락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마음은 있는데 저도 바빠요. 순희 씨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책을 빌려줬습니다.
노년의 품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희 씨는 그 문장을 읽고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야.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들한테 기대하지 말자.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3주일째 되는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순희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바빴어.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바빴어. 아들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시네요? 응, 엄마가 요즘 좀 바쁘네. 그날 통화가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두세 번이 됐습니다. 방문도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두세 번이 됐습니다. 순희 씨는 말합니다. 제가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아들이 오히려 더 챙겨줘요. 신기해요. 역설적이에요. 놓으니까 가까워졌어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한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을 저항하면 더 멀어집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5번째입니다. 심리적 독립. 관계를 살리는 역설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허벅지 근육. 자존심입니다. 둘째, 현금 흐름. 삶의 질입니다. 셋째, 혼자 노는 힘. 자유입니다. 넷째, 배움의 끈과 열정. 청춘입니다. 다섯째, 심리적 독립. 존엄입니다. 이 5가지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도 따라서 바뀝니다. 77세 조영자 씨는 말합니다. 저는 75세에 시작했습니다. 스쿼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스쿼트를 하니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혼자 노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노니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으니까 자식한테 덜 매달렸습니다. 덜 매달리니까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하나가 바뀌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이 75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노후의 배우자나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허벅지 근육, 현금 흐름. 혼자 노는 힘, 배움의 끈과 열정, 그리고 심리적 독립.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남은 것은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 5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재밌어요. 올해 72인 김명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먼저 세상 떠났고 애들도 다 키워서 독립했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너무 바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할까 생각하느라 벌써부터 신이 나요. 어제는 친구랑 미술관 갔다가 맛집 찾아다녔고 오늘은 아침 일찍 운동하고 점심엔 혼자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저녁엔 온라인 강의 들으려고요. 젊었을 땐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땐 남편 눈치, 시댁 눈치, 애들 뒷바라지에 하루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제 인생을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수물처럼 반짝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사는 게 좀 재미없으신가요? 아침에 눈 떠도 별로 할 일이 없고 하루가 그냥 지루하게 흘러가고 이렇게 조용히 시간만 보내다 가는 건가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꼭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년을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비결에 관한 겁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여도 더 신나게, 더 자유롭게 사는 노년의 행복한 비밀 5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노년도 충분히 즐겁고 활기차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딴 생각 마시고 메모 준비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도 꼭 재미있고 신나는 노년을 사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년을 신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미루고, 입고 싶은 옷도 포기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입맛에 맞춰야 했고, 시댁 분위기를 살펴야 했고, 자식들 교육비를 위해 내 것은 아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집안일이 있어서 남편이 혼자 밥 먹기 싫어해서 손주 봐야 해서 라며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첫 번째 비결, 바로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늦잠을 자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간식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친구가 갑자기 오늘 뭐 해? 하고 물으면 그래, 놀자 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하기 싫은 모임은 거절해도 되고, 가기 싫은 곳은 안 가도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의무가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들어온 것입니다. 박순희 씨는 71살에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됐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52평짜리 집에서 딸과 사위, 손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집은 컸지만 마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큰 집에서 살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거실에 나가도 조용히 있어야 했고 부엌에서 밥을 하려 해도 엄마 우리가 할게요 하는 말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손주가 공부한다고 하면 TV도 작은 소리로 봐야 했고 밤늦게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 같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은 효녀였고 사위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순희 씨는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이 줄었고 바깥 출입도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집을 가져야겠다. 딸은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박순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그녀는 14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딸도 친척들도 걱정했습니다.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만약에 뭐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하지만 박순희 씨의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이 작아지자 청소할 때가 줄었고, 청소할 때가 줄어서 시간이 남았고, 시간이 남으니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운동복을 입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근처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큰 집에 살 때는 늘 조심스럽고 말이 없던 그녀가 작은 집에 혼자 살면서부터는 매일 웃었습니다. 친구가 전화하면 오늘 뭐 할까? 하며 신나게 약속을 잡았고 혼자서도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관에 가고 카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이 작아지니까 인생이 커졌어요. 박순희 씨의 말입니다. 52평에 살 땐 제 방 안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온 동네가 제 집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매일 새로운 게 생겨요. 실제로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의 조건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증명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전부 자기가 정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침을 거르든 브런치를 먹든 집에만 있든 밖으로 나가든 모든 게 자기 선택입니다. 이런 자유가 주는 기쁨은 생각보다 큽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썼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기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야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73세인 이영숙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과 과일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커피 향 맡으며 앉아 있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이제 두 번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혼자 사는 노년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바쁩니다.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오전엔 운동을 하고 점심 전에 동네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와서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처음엔 쓸쓸했지만 이제는 익숙하고 편합니다.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으면 되니까요. 영상 보는 것도 익숙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카톡으로 친구들과 연락하며 약속도 잡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금방 답이 옵니다. 좋아, 3시에 공원 앞에서 만나. 이렇게 약속이 잡히면 그날은 신납니다. 만나서 걷고 벤치에 앉아 수다 떨고 때로는 커피숍에 들어가 커피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혼자 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노는 법을 압니다. 누가 함께 있지 않아도 자기 혼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줄 압니다. 그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75세인 최정자 씨는 혼자 영화관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엔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게 창피했어요. 다들 둘이서 오는데 나만 혼자니까요. 근데 몇 번 가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영화는 어차피 혼자 보는 거잖아요. 보고 나서 느낀 점도 혼자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는 매주 한 번씩 가요. 할인 받을 수 있는 날 가서 팝콘 사 먹고 영화 보고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혼자 영화 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혼자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것도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합니다. 식당에 들어가 한 분이세요? 하고 물으면 네 하고 대답하고 구석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혼자 먹으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먹는 속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재미있게 사는 노년들의 공통점은 바로 몸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집에만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걷고 만나고 보고 듣습니다. 몸을 쓰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몸도 굳어지는데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공기가 상쾌하고 햇빛이 따뜻하고 사람들 얼굴이 보이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68세인 강미란 씨는 매일 오전에 근처 공원을 3바퀴 걷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나가기 싫고 그냥 집에 있고 싶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나가서 걷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안 나가면 뭔가 허전해요. 공원에 나가면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인사하고 간단히 이야기 나누고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제 네 번째 비결입니다. 노년을 신나게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5세에 그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70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하는 말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니까 배우는 거지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신기해서 하고 싶어서 배웁니다. 73세인 김옥분 씨는 2년 전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고요. 근데 어느 날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수채화 수업 포스터를 봤는데 그림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등록했어요. 처음엔 붓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수준이니까 부담이 없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가는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그림 그리는 2시간 동안은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오롯이 그림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68세인 한명애 씨는 혼자 국내 여행을 다닙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 가는 게 더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작년에 처음 혼자 강릉에 갔어요. 이틀 동안 혼자 기차 타고 가서 바닷가 걷고 맛있는 건 먹고 카페에서 책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혼자 여행 가는 게 무서웠어요. 길도 잃을 것 같고 밥도 혼자 먹기 싫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별일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길도 찾고 맛집도 검색하고 다 되잖아요. 혼자 다니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이후로 2달에 한 번씩은 혼자 여행을 가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근처 도시에 하루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전환이 돼요. 그녀는 여행 갈 때마다 사진을 찍고 카톡으로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강릉 바다 왔어요 하고 사진을 올리면 친구들이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하고 댓글을 답니다. 그러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72세인 서영자 씨는 평생 못 배운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배웠어요. 그게 평생 한이었어요. 근데 이제라도 배워보자 싶어서 작년에 전자 피아노를 샀어요. 유튜브 보면서 혼자 연습하다가 나중엔 근처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어요. 학원 가면 애들이랑 같이 배우는데 처음엔 쑥스러웠어요. 할머니가 피아노 배우러 왔다고 애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예요 하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이제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5번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노년이 달라집니다. 바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웃음 횟수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100명을 아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낫습니다. 매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신나게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보다 기분 좋은 하루가 더 값지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비싼 식당 가서 맛없게 먹는 것보다 동네 작은 국밥집에서 맛있게 먹는 게 낫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보다 날씨 좋은 날 공원 걷다가 벤치에 앉아 햇볕 쬐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놀 줄 아는 사람이 제일 강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77세인 조미숙 씨는 혼자 사는 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졌어요. 이제는 누가 같이 살자고 해도 싫어요.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다시 눈치를 봐야 해요? 혼자 살면서 제일 좋은 건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점심을 라면으로 때워도 저녁을 굶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그녀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동네 걷다가 예쁜 꽃 보면 사진 찍고, 하늘이 예쁘면 사진 찍고, 카페 가서 커피 나왔을 때도 사진 찍어요. 그걸 카톡 프로필에 올리면 친구들이 좋아요 눌러줘요. 그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순간이 예뻐서 남기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 보면서 아, 이때 날씨 좋았지, 이때 기분 좋았지 하고 추억하는 재미도 있고요. 69세인 배순자 씨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어제 뭐 했는지, 오늘 뭐 할 건지 간단하게 몇 줄씩 써요. 예전엔 일기 쓰는 게 숙제 같고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쓰다 보면 어제 있었던 좋은 일들이 떠올라요.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친구한테 전화 왔던 거, 산책하다가 본 강아지,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 내 하루도 나쁘지 않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기 쓰는 게 감사 연습이 된 것 같아요. 노년의 행복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하루가 왔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커피 한 잔 마시며 느끼는 여유, 동네 산책하다가 마주친 이웃과 나누는 인사, 친구와 통화하며 나눈 웃음,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서 맛있게 먹는 것. 밤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쁘지 않았어 하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67세인 윤혜숙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영화를 봅니다. 4명이서 한 달에 4번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꼴이에요. 할인 받는 날 가니까 부담도 없고요. 영화 보고 나와서 카페 가서 영화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좋았어. 나는 저 배우가 마음에 들었어 하면서 수다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가끔은 영화가 시시해도 괜찮아요. 영화보다 같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삶의 활력소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없었으면 진짜 외로웠을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사람이 그리워요. 그럴 때 친구들 만나면 충전이 돼요. 그리고 다시 혼자 돌아와서 며칠 편하게 지내다가 또 만나고 싶으면 연락하고 그런 리듬이 좋아요. 노년은 내려놓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리는 시기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장에 가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그렇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해야 할 것들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하고 싶은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축복입니다.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가는 곳도 만나는 사람도 전부 자기 마음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아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가장 재미있는 챕터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챕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그리고 노년. 각 챕터마다 다른 매력이 있고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노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유롭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지혜로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지나보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66세인 오정숙 씨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따라해요. 처음엔 몸이 안 움직여져서 답답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젊은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하는 거요. 요가 끝나고 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차분해져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아요. 그녀는 요가뿐 아니라 스트레칭, 산책,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정신도 또렷해져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자꾸 졸리고 우울해져요. 근데 몸을 쓰면 달라져요. 혈액순환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와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라서 편해요. 다시 누군가랑 같이 살라고 하면 싫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들의 진심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이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할 때도 있고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자유가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아무 간섭 안 받고 온전히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 비결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두 번째, 혼자 노는 법을 배우기. 세 번째, 몸을 움직이기. 네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다섯 번째,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로 살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노년은 충분히 즐겁고 신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70세인 권미선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은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데 있다는 것.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한 햇살, 친구의 전화 한 통, 건강한 하루,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젊었을 땐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원했는데 이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살았는지 웃었는지, 누군가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녀의 말은 노년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며 터득한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 들지만 그렇다고 내일이 오늘보다 불행한 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느냐입니다. 우울하게 살 수도 있고 신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외롭게 지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권한이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게 노년의 자유입니다. 혼자여도 아니 혼자라서 더 즐거운 인생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되는 인생.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인생.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작은 것을 즐길 줄 아는 인생. 그것이 진짜 노년의 모습입니다. 늙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셔서 황금 노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적게 가져도 평안하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큰 집에 살고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작은 집에 살고 돈이 적어도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평안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일까요?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75세 박영수 씨입니다. 영수 씨는 아들 가족과 함께 큰 아파트에 삽니다. 30평이 넘는 집이에요. 먹을 것도 넉넉하고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실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뜹니다. 제일 먼저 손자가 학교 갔는지 확인합니다. 손자 나갔나? 그럼 이제 거실로 나가도 되겠네. 거실로 나가서 TV를 켭니다. 하지만 소리를 작게 합니다. 며느리가 청소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8시에 아침을 먹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을 먹는데 입맛에 안 맞아도 맛있다고 말합니다. 안 그러면 며느리 기분 상할까봐. 9시에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해 보이니까요. 방에서 혼자 TV를 봅니다. 점심때가 되면 나갑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후엔 낮잠을 잡니다. 저녁 6시에 나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가족이 함께 먹는데 영수 씨는 조용히 먹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아들 가족이 불편해할까봐. 저녁 8시에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서 아들 가족이 TV를 보니까요. 밤 10시에 잡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내 집인데 내가 손님 같아요. 하루 종일 눈치만 봐요. 말 한마디 편하게 못해요. 이게 행복한 노년인가 싶어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이런 삶은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다른 한 사람은 73세 이순자 씨입니다. 순자 씨는 혼자 작은 투룸 아파트에 삽니다. 15평밖에 안 되는 작은 집이에요. 연금도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아서 명절에만 찾아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실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산책 나가야겠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아침 뉴스를 봅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7시에 간단하게 아침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된장찌개. 간단하지만 맛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8시에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다른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순자 씨 오늘도 나왔네요. 내 날씨가 좋아서요. 인사를 나누고 30분 정도 걷습니다. 10시에 집에 돌아와서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를 봅니다. 소리를 크게 틀어도 괜찮습니다. 12시에 점심을 간단하게 먹습니다. 먹고 싶었던 국수 한 그릇. 혼자 먹는 국수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오후엔 낮잠을 잡니다. 1시간 정도. 3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 행복해. 조용하고 평화로워. 4시에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30분 정도 수다를 떱니다. 저녁 6시에 간단하게 밥을 먹습니다. 7시에 좋아하는 일일 연속극을 3개 봅니다. 9시에 씻고 10시에 잡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제 하루가 단조로워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 행복한 하루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 선택이거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게 자유예요. 혹시 여러분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해 보이시나요? 큰 집에 가족과 함께 살지만 하루 종일 눈치 보는 영수 씨일까요? 아니면 작은 집에 혼자 살지만 자유롭게 사는 순자 씨일까요? 아마 대부분 순자 씨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늙으면 자식과 살아야 한다. 혼자 살면 외롭고 쓸쓸하다. 마지막은 가족 품에 서여야 한다 이렇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삶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시니어 중 혼자 사는 분들의 행복 지수가 자녀와 동거하는 분들보다 평균 23%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함께 살아도 내가 주인이 아니면 외롭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아도 내가 주인이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혼자 살면서 행복을 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처럼 사시면 여러분도 평안하게 눈 감는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73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큰 아파트에 살았고 먹을 것도 넉넉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손자 학교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도 될지 눈치를 봤어요. TV를 켜도 소리를 작게 했습니다. 손자 공부 방해하면 안 되니까. 밥을 먹을 때도 조심했어요.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에 이건 좀 짜네라고 말했다가 며느리 얼굴이 굳는 걸 보고 다시는 그런 말 안 했답니다. 저녁이 되면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있으면 아들 가족이 불편해 보였거든요. TV 보고 싶은데 참아야지. 아들 가족이 드라마 보고 있으니까. 밤에는 화장실도 조용히 갔습니다. 애들 깨우면 안 되니까. 순자 씨는 말합니다. 내 집인데 내가 손님 같았어요. 존재하는데 주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눈치만 봤어요. 이게 행복한 노년인가 싶었어요. 그러다 5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답니다. 나는 이 집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독립하자. 내 집을 마련하자. 3개월 후 순자 씨는 작은 투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전세금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자녀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 나가세요? 우리랑 살아요. 하지만 순자 씨는 단호했어요. 나는 편하게 내 집에서 혼자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고 싶어. 처음 일주일은 정말 외로웠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혼자 사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아침 뉴스를 봤어요.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꿀맛이었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니까 행복해.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 다른 할머니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저도 혼자 살아요. 그렇게 친구가 생겼어요.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밤 10시에 자고 싶으면 자고, 12시에 자고 싶으면 그때 잤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순자 씨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얼굴에 웃음이 생겼어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하루하루를 내 삶으로 살아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주인인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요. 순자 씨는 지금 아들 가족과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들도 말합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매일 봐서 서로 불편했는데 이제는 가끔 보니까 더 반가워요. 이번엔 70세 박영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애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영애 씨는 고민했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영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혼자 살아보자. 안 되면 그때 가자.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영애 씨는 지금 혼자 살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영애 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요. 오늘 날씨 어떤가? 그리고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아져. 7시에 아침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된장찌개, 반찬 몇 가지, 간단하지만 맛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8시에는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걸려요. 걸으면서 다른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영희 씨, 오늘도 나왔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10시쯤 집에 돌아와서 TV를 봅니다. 뉴스도 보고 아침 드라마도 봐요. 12시에 점심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국수나 라면 같은 거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편해. 오후에는 낮잠을 잡니다. 1시간 정도요. 나이 들면 낮잠이 필요해. 3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조용하고 평화로워. 4시에는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나도 잘 지내. 30분 정도 수다를 떱니다. 저녁 6시에 밥을 먹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 나이 들면 소식해야 해. 7시에는 드라마를 봅니다.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답니다. 9시에 씻고 10시에 잡니다. 규칙적으로 자니까 건강해져. 영애 씨는 말합니다. 제 하루가 단조로워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 행복한 하루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 선택이거든요. 몇 시에 일어날지, 뭘 먹을지, 언제 쉴지 모두 제가 정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영애 씨는 딸과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합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는 요즘 즐겁게 잘 지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을 먹어요. 만나면 반갑습니다. 엄마 건강하시네요. 너도 잘 지내구나. 그리고 헤어집니다. 영애 씨는 딸한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딸도 편할 거야. 이번엔 68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았는데 매일 갈등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정숙 씨는 참았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며느리가 힘들까봐. 하지만 참을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나는 왜 내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급기야 정숙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환경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숙 씨는 결심했어요. 독립하자.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 나가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정숙 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불편한 거야. 엄마는 혼자 살고 싶어. 아들은 섭섭해했지만 허락했어요. 정숙 씨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아들한테 상처 준 건 아닐까? 하지만 2달째부터 달라졌어요. 우울증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도 내가 주인인 하루를 살 수 있어. 저녁에 잘 때도 평안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치 안 보고 잘 살았어. 6개월이 지나니 정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생겼습니다. 친구들도 놀랐어요. 정수가 너 요즘 왜 그렇게 밝아? 정숙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살아서 그래. 나 정말 완전 편하고 행복해. 지금 정숙 씨는 아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엄마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응. 혼자 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아들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맞았나 봐요. 오히려 건강해지셨어요. 정숙 씨는 말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우울증까지 가지 마세요. 자녀한테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여러분도 목적입니다. 자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한 사람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확실히 공감이 되시죠? 그럼 이제 행복하게 혼자 살다 평안하게 눈 감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주인은 끝까지 나로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몇 시에 일어날지,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모두 내가 정합니다. 남의 일정에 맞추지 않습니다. 통제권이 있는 노년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71세 조영자 씨는 이렇게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날씨가 어떤가? 먼저 확인해요.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가고 비가 오면 집에서 쉽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밥도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먹어요. 간단해요.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제 하루는 제 것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둘째, 관계를 정리합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한 관계만 남기는 겁니다. 억지로 만나는 친구 눈치 보는 모임 이런 건 정리하세요. 외로움보다 필요한 관계가 더 위험합니다. 편한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74세 한명숙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 모임을 많이 다녔어요. 일주일에 3~4번씩요. 하지만 피곤했어요. 억지로 웃어야 하고 억지로 말해야 하고. 명숙 씨는 모임을 정리했어요. 필요한 모임은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편한 친구 2명만 만나요. 일주일에 1번 만나서 밥 먹고 산책해요. 편해요. 진짜 마음을 나눠요. 명숙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해요. 셋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자녀한테 미안해.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지막이 가볍습니다. 76세 김순희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어요. 내 인생은 없었어요. 늘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하지? 나는 충분히 잘했어. 순희 씨는 마음의 짐을 내려놨어요. 이제는 당당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순희 씨는 말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몸도 가벼워졌어요.
넷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유언장 쓰고 주변 정리하고 자녀들한테 말하세요. 엄마는 이렇게 하고 싶어. 정리된 삶은 죽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78세 박경희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유언장을 썼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하고 재산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요. 주변도 정리했어요. 필요 없는 물건은 버렸어요. 중요한 물건만 남겼어요. 그랬더니 평온해졌답니다. 언제 가도 괜찮아요. 준비했으니까요. 경희 씨는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오늘이 더 소중해졌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다섯째, 오늘을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일 언젠가 이런 말하지 마세요. 오늘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오늘 가고 싶은 곳 가세요. 그렇게 산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가 적습니다. 72세 최영순 씨는 이렇게 삽니다. 오늘 친구 보고 싶으면 전화해요. 오늘 여행 가고 싶으면 가요.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영순 씨는 작년에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평생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나이 들어서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영순 씨는 말합니다.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세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자만이 내일을 가질 수 있다. 오늘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노년의 삶을 다양하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혼자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핵심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주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자녀와 함께 살면서 불편하신가요? 독립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도 80대도 괜찮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처음 한 달은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는 자유를 느낄 겁니다. 3달째부터는 행복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하고 후회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규칙적으로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커피 마시고 산책 나가세요. 공원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친구가 생깁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보세요.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대신 평안함이 늘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한테 미안하신가요? 내가 혼자 살면 자녀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서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합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매일 보면서 눈치 보는 것보다 가끔 보면서 반가워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녀도 편해집니다. 엄마가 혼자 잘 사시니까 나도 편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의 주인은 나로 살기, 관계 정리하기, 마음의 짐 내려놓기, 죽음 받아들이기, 오늘을 미루지 않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은 평안해질 겁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삶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사시면 여러분도 행복하게 눈 감는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살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한번 봐봐. 정말 위로가 됐어.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 사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용기 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